행복이란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만드는 행복은 절대로 그 사람을 속이거나 피하지 않는다. 프랑스의 철학자 알랭의 행복론에서는 행복에 대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행복을 꿈꾸고 스스로 행복해지려고 노력하지만 행복감과 거리가 먼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 아파트, 차, 가족에게 인정받을 만한 돈을 충분히 가지지 못할 때 우리는 스스로를 불행하게 생각하며 노력을 해도 도저히 행복감이 생겨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성공해야 행복하다는 생각을 이미 마음속에 깔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운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큽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이 진짜 운이 없는 걸까요? 그 생각은 전혀 틀린 생각이라고 말해주는 책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운이 좋은 사람이다. 다만 운을 지속시키는 방법을 모를 뿐이다 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책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니 운이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저자 와다 히데키, 황해숙 옹김, 센시오에서 출판했습니다. 도쿄대학 부속병원 신경정신과, 미국 칼 매닝거 정신의학 학교를 거쳐 현재 정신과 의사이자 와다 히데키 마음과 몸 클리닉 원장입니다. 저서로는 내 꿈은 놀면서 사는 것,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연습 외에 다수의 책을 펴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운이 반드시 찾아오고 그 운을 지속시킬 수 있는지 책의 일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소한 차이가 운을 결정한다. 어떤 사건을 행운이라 받아들일지 불행이라 여길지는 마음먹기에 달렸다. 가령 흔히 있을 수 있는 사소한 실수로 상사에게 야단을 맞았다고 하자. 왜 하필 나만? 이라고 생각하면 불행해지지만 하긴 요즘 좀 나태했었어 라고 생각하면 행운이 된다. 이 정도로 끝나서 다행이다 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비슷한 예는 얼마든지 있다. 뭔가 타격을 입었을 때 모처럼 잘 되고 있었는데 라고 속상해하는 사람과 이 정도로 끝나서 다행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운에 대한 자세가 많이 다르다. 실은 그 차이가 그 사람의 운을 결정한다. 왜냐하면 일어난 사건은 같아도 그것을 불행이라고 받아들이면 그 후로도 나쁜 일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행운이라고 생각하면 그 후로는 틀림없이 좋아지리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쁜 일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아무래도 소극적으로 되지만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움직여서 좋은 일은 잡으려고 한다. 운 그 자체는 공평해도 운이 좋은지 나쁜지는 그 사람의 마음가짐에 달렸다. 그렇다면 나는 운이 좋아, 나는 재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편이 행운을 잡을 기회가 많다는 얘기다. 세계적인 정신과 의사인 칼 융은 무의식이 정하는 삶의 방향이 운명이다 라고 말했다. 운명이란 인간이 가진 무의식적인 사고 패턴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이 다시 나한테 돌아온다는 것이다. 우리의 삶은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게 되고 꿈꾸는 대로 이루어진다. 신념이 확고한 사람이 행운을 잡는다. 나는 이 책에서 좋은 일이나 행운을 잡기 위한 사고방식을 최대한 간결하게 소개하려고 한다. 전부 다 특별하거나 어려운 사고방식이 아니고
극히 평범하고 건전한 사고방식이다. 우리는 이런 평범하고 건전한 사고방식을 종종 잊어버리거나 저버릴 때가 많다. 예를 들어, 잘 안 풀리는 일이 계속되면 어차피 뭘 해도 안 돼 라고 생각해서 쉽게 포기해버린 적이 있을 것이다. 뭘 해도 안 된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다. 무언가를 하면 반드시 결과가 나타나고 많은 일을 하면 그 중에 몇 개는 잘 풀리고 한 가지를 꾸준히 하는 것만으로도 결실을 맺기도 한다. 몸길이 2에서 4mm인 곤충, 벼룩은 강한 뒷다리로 자신의 몸보다 굉장히 높이 뛸 수 있다. 벼룩이 한 번에 뛰어오르는 높이가 최대 20cm, 거리는 35cm나 도약한 기록이 있다. 인간으로 치면 100층 높이의 건물을 훌쩍 뛰어오르는 것과 같다. 벼룩의 한계를 실험한 일화가 유명하다. 벼룩을 캔에 넣고 투명한 뚜껑을 닫았다고 한다. 충분히 벼룩이 뛰어오를 수 있었지만 뛸 때마다 투명한 뚜껑에 부딪혔다. 시간이 흐른 뒤에 뚜껑을 치웠지만 벼룩은 더 이상 뛰지 않았다고 한다. 스스로 자신의 한계를 설정했기 때문이다. 이것을 벼룩 효과라고 한다. 사실 우리에게는 엄청난 행운이 기다리고 있는데 벼룩 효과처럼 한두 번의 실패에 갇혀 스스로의 한계를 만들어버린 건 아닌지 생각해보자. 우리 스스로 한계를 만드는 그 순간 모든 행운은 나에게서 멀어져 간다. 즉, 운이 강한 사람은 특별한 사고방식이나 방책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평범하고 건전한 사고방식을 꿋꿋이 지키는 사람이다. 말하자면 신념이 확고한 사람이다. 문제는 행운이다. 아무리 신념이 확고한 사람일지라도 늘 행운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 한번 행운을 잡으면 그 운이 오래 간다. 선순환이 작용해서 운이 오히려 더 강해질 수도 있다. 돈과 운의 흐름을 내게로 오게 하려면 돈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가 삶을 계속해서 영위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누구나 이 사실을 알고 있다. 하지만 돈을 생각하고 대하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다. 왜 고흐는 빈털터리였고 피카소는 부자였을까? 라는 책을 흥미있게 보았다. 경영 컨설턴트인 저자는 돈을 대하는 자세에 따라 고흐와 피카소처럼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한다. 고흐는 좋은 그림을 그리는 것에만 집중했고 피카소는 돈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고 한다. 돈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했던 피카소와 그렇지 못했던 고흐의 금전운이 크게 달랐다. 그에 따라 삶의 질 또한 달랐다. 고흐는 그림을 그리는 데만 열중했기 때문에 그림을 판매할 방법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림 판매에 관한 것은 미술상인 동생에게 모두 일임했다. 자신의 그림이 팔리지 않아 가난에 허덕였고 결국 광기에 사로잡혀 자신의 귀까지 잘라버렸다. 피카소는 고흐와는 달랐다. 그림을 새로 완성하면 미술상들을 불러들여 자신이 그린 그림의 배경과 의도를 자세하게 설명했다. 그렇게 한자리에 미술상들을 부르면 그들끼리 경쟁한다는 것도 계산하고 있었다. 피카소는 나는 화가다. 화가는 그림을 팔아야 한다. 라고 생각했다. 그림을 잘 팔기 위해서 구매자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것도 알았다. 그 만족감이 구매자들의 지갑을 열게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금전운을 끌어당기려면 당신은 돈의 주인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돈의 노예로 살고 있는가? 돈의 주인이란 돈으로 타인을 굴복시키거나 조종하는 사람을 말한다. 반대로 돈의 노예는
늘 돈 걱정만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돈을 벌고 쓰는 사람. 모든 것을 돈이 없어서 안 된다고 탓하는 사람이다. 마지막으로 돈의 친구가 있을 수 있다. 돈과 즐겁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 인생의 파트너로 보는 사람이다. 돈의 주인 혹은 노예인 사람은 결국 승패의 세계에 살아간다. 이기고 지는 게임이 되기 때문에 돈 위에 서서 군림하려 들고 돈을 쓰면서 얻는 가치보다는 돈 자체에만 관심을 갖는다. 이런 세계에 산다면 영원히 행복할 수 없다. 게임에서 패배하게 된다면 더 슬퍼지기 때문이다. 돈을 파트너로 보고 친구로 대한 사람은 대등한 세계에서 산다. 돈과 대등한 세계에서는 돈을 득실로 따지지 않는다. 인생을 풍요롭게 해주는 존재로 돈에 휘둘리지도 않고 휘두르지도 않는다. 이런 마음가짐이라면 계속 좋은 금전운을 끌어당기지 않을까? 부자들에게는 3가지 공통점이 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을 다루는 책이나 기사에는 부자들의 공통점이 자주 등장한다. 금전운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 금전운이 강한 사람은 항상 쓸 수 있는 돈이 충분하다고 믿는다. 금전운이 좋은 사람은 스스로 미래의 돈이 계속 흘러들어오게 한다. 적절한 투자를 해서 돈을 내보내고 다시 들어오는 흐름을 크게 만든다고 한다. 더 큰 돈이 들어올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행복한 마음으로 돈을 쓰고 이렇게 쓸 수 있는 돈이 있다는 것에 감사한 마음을 가진다. 앞에서도 말한 플라세보 효과로도 볼 수 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지금 부자인 것처럼 돈을 쓸 때도 행복하게 써보자. 더 큰 돈이 들어온다고 믿으며 말이다. 두 번째, 금전운이 강한 사람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 열심히 일한다고 부자가 되는 세상은 이미 지났다. 조부모 혹은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없다면 스스로의 실력만으로 부자가 되기엔 너무나 힘든 세상을 살고 있다. 대학에 다니며 학자금 대출이라던가 집을 사면서 대출을 받아 빚더미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 이런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만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원망과 불만에 짓눌린 마음 때문에 행운은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채 사라져 버릴 수 있다. 눈에 보이는 피해의식을 버리고 자신감을 가지고 현실 세계의 시스템을 받아들여야 한다. 먼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하자. 세 번째, 금전운이 강한 사람은 대인관계가 남다르다. 부자들은 돈을 벌고 모으고 지키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난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은 적도 있고 배신을 당한 적도 있다. 싸움을 해야 하는 상황도 있다. 그러는 동안 부자들은 자신의 귀한 시간과 에너지를 누구에게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 제대로 배운다. 환자들 중에 갑자기 인간관계가 끊기거나 배신을 당해 힘들어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관계를 맺게 된다. 더 좋은 행운이 들어올 땐 인간관계가 갑자기 끊기기도 한다는 것을 잊지 말자. 불안을 이겨내고 운을 지속시키는 19가지 절대법칙 중 살펴보겠습니다. 행운의 씨앗부터 뿌리자. 운이 강한 사람은 웬만한 일에도 좌절하지 않는 듯하다. 뭔가 큰 실패나 불운을 만나도 거기에서 끝내지 않는다. 이번에야말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겠지. 아마 저 사람은 당분간 일어서지 못할 거야.
주변에서 그렇게 생각해도 바로 기운을 되찾아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큰 계약이 거의 다 성사된 시점에 취소당해서 상사에게 야단맞고 좌절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음날 다른 큰 계약이 날아들어 단번에 만회하는 타입이다. 그러면 주위에서는 역시 운이 강하네 라고 감탄한다. 보통은 신뢰 회복까지 1년은 걸리는데 저 사람은 보통 운이 아니야 라며 놀라지만 본인의 생각은 다르다. 설령 불운한 결과를 얻었다고 해도 행복의 씨를 아직 다른 곳에도 뿌려두었기 때문에 이것이 실패해도 저것이 있어 라는 희망을 계속 품을 수 있다. 운이 강한 사람은 우연한 행운이 그 사람을 향해 날아들어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스스로 움직여서 많은 기회에 도전하고 있다. 확률이 10분의 1이라도 10번 도전하면 한 번은 성공하니 아무리 꽝이 많아도 맞는 수 역시 증가한다. 즉, 결코 운만은 아니다. 아무리 운이 나쁜 사람이라도 여러 번 시도하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으므로 포기하지 않는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나는 운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은 부정적으로밖에 작용하지 않는다. 운이 나쁘다고 생각하면 시도조차 하지 않으므로 당첨은 절대 뽑을 수 없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운이 나쁘다고 한탄만 할 것이다. 이런 사람은 설령 절호의 기회가 찾아와도 주저하는 동안 기회는 멀어지고 만다. 시도를 피하면 좋은 일은 멀어진다. 운이 좋고 나쁜 것은 얼마나 많이 시도했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적극적인 사람은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주저없이 행동한다. 설령 실패를 많이 해도 착실히 실력을 키워나갈 수 있다. 실패도 하나의 경험이므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라면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만큼 커리어를 쌓아나간다. 오히려 이런 사람이 운이 강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보고 나에게도 저런 맹렬함이 있다면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역시 많다. 저렇게까지 못하니 어쩔 수 없지 라고 포기하고 매일 평범하고 변화없는 업무에 불만을 품으며 살아간다. 이런 사람이 운이 나쁜 사람이다. 지금의 당신은 어떠한가? 그러고 보면 새로운 시도를 하려는 마음은 사라졌지. 벌써 몇 년이나 이대로 참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왔어. 만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당신에게 부족한 것은 운이 아니라 시도다. 고작 그만한 일로 스스로 좋은 일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시도는 바꿔 말하면 의욕이다. 사는 힘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의욕은 살아있는 한 누구에게나 잠재되어 있는 재능이다. 일단 움직여라. 그것만으로도 좋은 일이 당신에게 반드시 생긴다. 계속 불안하면 돌아가도 된다. 운에 대해 재미있는 현상이 있다. 행운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불운의 시작이거나 반대로 불운이 행운의 계기가 되는 것이다. 사실 이 둘은 늘 따라다닌다. 가령 직장에서 실적을 인정받아 승진되어도 그 쥐기만큼의 더 큰 실적에 눌려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다. 그럴 때 실적은 그저 그렇더라도 모든 사람이 따르는 사람이 빈자리에 뽑히곤 한다. 당사자는 지금까지와 다름없이 길을 쓸 필요도 없이 업무를 계속해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부서에 큰 성과를 만들어주기도 한다. 한큐 도호그룹의 창업자 고바야시 이치조는 은행원 시절 오사카에 설립된 증권회사의 지배인으로 스카우트 되었지만 경제공황이 불어닥쳐 그에게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처자식을 거느리고 실업자가 되었다. 그러다가 우연히 그와 마찬가지로 경제공황으로 인해 경제 위기를 만난 한 전철 회사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증권회사에 스카우트했던 사람에게 은행 융자를 얻게 하는데 성공했다. 그렇게 그 전철 회사의 실권을 쥐게 됐다. 그 회사가 바로 한큐 전철이다. 그야말로 불행 중 다행, 아니 행운이 아닐까. 불안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자신의 불안이 기후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큰 안도감을 느낀다. 아, 괜히 걱정했다 라고 입으로는 말하면서도 기뻐서 불안해했던 사실조차 잊어버린다. 그러나 그 정반대도 있을 수 있다. 전혀 불안하지도 않았었는데 뜻밖의 결과가 나와서 망연자실하는 경우도 현실에서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안심하고 있었을까 생각하면 자기 자신이 한심해진다. 운과 마찬가지로 불안도 결과를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 적중할지 그냥 지레 겁을 먹은 것인지 해보지 않으면 결론이 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불안해해도 한 걸음 내디뎌 보아야 한다. 그 한 걸음이 한층 더 불안을 키운다면 되돌아가도 괜찮다. 역시 무리야 라고 생각이 들면 다른 길이나 방법을 찾으면 된다. 내디딘 발걸음이 완전히 헛걸음이 되는 일은 없다. 부르는 행운의 예고편. 스스로 운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또 한 가지 공통된 사고방식이 있다. 한번 큰 기회를 놓치거나 큰 실패를 경험하고 나면 그것만으로 자신은 운이 없다고 단정짓는 것이다. 2030 세대의 젊은 세대가 그러면 더더욱 안타깝다.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자, 여기에서 성공하면 탄력을 받을 거야 라든지 내가 원하는 인생이 펼쳐질 거야 라고 의욕이 넘칠 때 예기치 않은 실패로 기회를 놓치면 실망이 크다. 시작에서부터 크게 좌초되면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운이 좋은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운이 좋다고 생각한다. 처음 출발이 순조로워 크게 리드하고 그대로 달리는 것이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믿는다. 그에 비해 자기 자신은 나는 처음부터 뒤처졌어. 앞으로도 운이 나쁜 삶을 보낼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한다. 대기업에는 흔히 이름뿐인 관리직에 앉아서 실제로는 부하도 없고 찬밥 신세인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는 나는 처음부터 운이 없었어 라고 생각하는 타입이 꽤 많다. 입사 5년째에 큰 기회가 주어졌지만 실패했다. 내 직장 인생은 그때 끝났다. 예를 들면 이런 사고방식이다. 시작에서 앞서 나갈 수 있느냐가 인생을 결정한다고 믿는다. 그러면 더 이상 자신의 운을 믿으려고 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반면 마지막에 행운을 잡는 사람도 있다. 직장 생활 막바지에 그때까지 불운했다가 갑자기 주목을 받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다. 오히려 젊었을 때 큰 실패를 한 사람에게 다시 큰 기회가 찾아오는 일도 드물지 않다. 그럴 때 사람들은 한결같이 말한다. 그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사회의 혹독함을 배웠다. 낙심했을 때 상사의 격려가 고마웠다. 이처럼 불운 속에서도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을 결코 운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 가지 운이 찾아오기 전에 어쩌다 처음부터 불운을 만났을 뿐이다. 그러므로 언젠가는 틀림없이 행운과 만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실패 속에 기회가 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무조건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다. 계속해서 시도해야 한다. 실패했다고 해도 거기에서 무언가를 배우거나 누군가를 만날 수 있으므로 100%의 불운은 있을 수 없다. 설령 99%의 불운이 있어도 거기에 1%의 행운을 찾을 수 있으면 그
그 시도는 결코 헛되지 않다. 적어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신은 운이 나쁘다고 한탄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그리고 시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작은 행운도 쌓여가고 실패의 연속이라고 해도 좋은 일은 조금씩 늘어간다. 그것이 언젠가 결실을 맺었을 때 큰 행운이 찾아온다고 나는 믿고 있다. 오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사색의 정원을 통해 더 좋은 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